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자,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시장이 드라마틱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주를 사야 되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이제 그렇게 정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왜 바이오주를 사야 하는지 이 부분을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기타 섹터의 투자 전략도 말씀드릴 텐데, 자,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글로벌 증시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이 피컷 단행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어제는 송고르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컷오프 리칭데이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덱스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닥 좋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송고르기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대신 이제 시장을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보통 이제 비컷을 단행했다면 강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연준은 통화 정책의 피벗 시기에 보면 한 50bp보다는 25bp를 인하를 합니다. 또는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50bp를 인하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약간은 좀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가 됐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준이 생각보다는 강도 높게 50bp를 인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연준은 약간 좀 매파적이지 않냐. 왜냐하면 파월이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QT는 계속 유지를 한다. 그렇다면 지급 준비율 때문에 은행 대출 능력이 감소하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도는 것이 제한적으로 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용이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반영이 되는 거죠. 50bp를 내렸어. 야, 이게 혹시 경기가 침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50bp를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이제 당일날은 그래서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니까 12,000건 정도 감소했어요. 아, 그러면 경기 침체는 돌아서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판단에 시장이 움직였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최근에 비컷을 단행해서 연준이 약간 매파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은 이제 지표를 확인하고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다만 최근에 비컷을 단행하면서 이제 경기 민감주들,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엔비디아 이제 흐름을 보시면 4%는 올라갔지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반면에 테슬라는 최근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 좋지 않아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나 뭐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한데, 기타 행보로 어쨌든 트럼프는 테슬라,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AI,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목을 좀 대변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렇게 강해지지 않았는데 테슬라는 아주 강해졌단 말이에요. 같은 날 7%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분명히 시청자들은 일단 TV 토론을 통해서 해리스가 압승을 했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트럼프가 선전을 하네, 이런 움직임이죠. 그럼 이제 보통은 항상 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표현이 있죠. 파월은 정치적인 발언, 또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해리스가 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 정책을 펼칠 때 나에게 보고를 해라,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변화하겠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아유, 해리스가 되는 거 훨씬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라도 제가 연준 위원이라면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나는 괜찮아 하면서도 친구가 백을 하나 남편한테 선물 받았어. 근데 나는 그 백이 없어. 그래서 짜증이 나. 근데 남편한테 그걸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심통을 부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시장에 보이는 금리 정책이나 실적이나 경기 지표나 요거 이면에 어떤 정치적인 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경유착이란 말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지금 대선 레이스에 맞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일단 TV 토론을 통하고 또
연준의 금리 정책이 결정이 된 다음에 움직일 것이다. 근데 일단은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움직임은 좋아요. 자, 나스닥 움직임 보면 60일선 돌파하고 나서 약간 눌림목을 줬다는 얘기죠. 약간 눌림목을 더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몇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선 레이스를 진행을 하는데 근데 확실하게 결정이 안 돼요. 해리스가 TV 토론을 통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어떤 우위를 점하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둘 다 포석을 깔고 간다. 해리스 트레이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트레이드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또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되겠죠. 아무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이제 경기 지표나 이걸 발표하는 실적 발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PC 그리고 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인데 일단 PC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PC는 왜 중요하냐면 크리스토퍼 월러가 그랬죠. 우리가 50bp를 인하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PC이다. PC가 안정이 됐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또 연준이 통화 정책을 매파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는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한 전월 대비해서 0.15 정도 좋아지는 이런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강해지는 움직임이 예상이 되니까 그는 PC가 0.15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미국 시장은 약간 여기서 박스권 등락을 할 수 있다. 근데 눌러줘도 이 60일선만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아주 좋아요. 그 시장이 이제 중요한 파고를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기간 조정을 소폭 마무리하고 어떤 대선 레이스에 편승한 그런 강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마 무난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피컷을 단행했어요. 자, 근데 미국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또는 또 테슬라가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도체는 울고 바이오는 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뭐 10%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리고 바이오는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를 크게 단행하게 되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수혜죠. 대신 이제 바이오주들이 자력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모건스테인이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반도체에 대한 이제 안 좋은 리포트를 내놨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반도체가 울고 바이오가 웃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는 일단 모건스테인리 같은 경우에는 HBM이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범용 DRAM 수요도 앞으로 좀 불투명하다. 이것 때문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를 목표 주가를 좀 내려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는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나 또는 모든 이제 증권 관련 전문가들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약간은.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도 제한적인 반등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번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을 받으면 또 강한 그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랬죠. SK 하이닉스 빠져서 사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졌어요.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데드캡 바운스가 나온 거죠. 아무튼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모건스탠리가 2년, 3년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더라. 그럼 이번 의도적인 흔들기 아니냐. 그리고 그 창고를 봤더니 외국계 창고에서 그 전날 나왔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HBM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HBM을 우리가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데 이건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두 번째 실적 발표가 나와서 설명할 때 우리 완판했다. 근데 저것은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HBM의 어떤 수요 둔화, 또 그다음 중화권 업체들의 확대, 또 메모리 반도체 재고 증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들은 약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투세 영향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5천만 원 이상을 25%까지 과세를 하겠다. 작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치권에서는 적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이 5천만 원이 벌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이제 지금 알테오젠 한 종목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 2천 한 1,000 몇백만 원인데 지금 수익률이 766%에서 1억 6천 1억 2,300 이 정도 되는 계좌를 봤어요. 이제 제 고객인데 뭐 방송이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지금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적을까요? 많을까요? 저는 이게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수익 내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고 이건 이제 유예가 되는 쪽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긴 한데 이런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투자 금액이 좀 높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분들이 한다면 좋아. 그럼 나는 지금 이게 시행될 분위기니까 나는 좀 물량을 빼겠어요.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투세 영향도 받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모건 스탠리 부정적인 보고서 이것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줄줄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죠.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저점 매수에 나서냐? 항상 이제 저점 매수를 좋아하는데 저점 매수는 좀 기다리면 돼요. 추세가 하락했다면 저점 매수 잡는 게 좋죠. 그러나 기간이 걸린다는 이야기, 횡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들어가면 좋고 그때 되면 이제 국고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려도 바이오에 물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물려도 바이오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주말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꽃을 사는데 제 취미입니다. 근데 제 취미가 뭐 남자하고 꽃이냐 이런 측면인데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꽃을 산다고 했죠. 하나는 투자자들의 계좌를 활짝 꽃처럼 활짝 필 수 있게 또는 저도 이제 주식을 분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 꽃을 보면서 마음의 정화를 한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시장이 내미는 꽃다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그래서 바이오 이꼬르 제가 항상 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어제 뭐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어요. 무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가을이 올 걸로 보여지는데 증시에서도 바이오의 계절이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좋아질까요? 일단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지죠. R&D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싼 이자에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적으로 그걸 뭐 R&D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신약 후보 물질 개발이나 아니면 또 임상 진행하는 데 쓰겠죠. 자, 그리고 미국이 대선 시기입니다. 대중국 압박 전략을 이제는 바이오로 가져가요. 그래서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됐죠. 상원 통과되고 하면 한국 그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거에 보면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이익 성장성이 가미가 되어야만 주도주를 급부상을 합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2차 전지도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어떤 스토리는 금리 인하 그리고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황제주로 거듭났죠. 자, 이익의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대형주들이 끌고 올라가고 또 기타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바이오주들의 호재다. 그리고 이익도 나온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로 거듭났던 이유는 뭐예요? 실적을 잘 내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다. PER이 59배죠.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시기에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밸류에이션 부담 드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좋은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강한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특히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자,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바이오의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조정을 받았죠. 근데 바이오주들은 이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시기가 됐다는 거죠. 저도 만약에 이번에 알테오젠이 61선 아래로 빠지게 되면 그때는 일부 차익 실현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시기였었죠. 투자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고. 근데 미국에서 반도체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그때 오히려 모건 스탠리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연휴 기간 동안 냈고 반도체가 급락이 나오면서 좋아, 그러면 금리 B컷 단행했으니까 더 좋겠네 바이오. 그러면서 바이오로 확 매기가 쏠렸다는 거죠. 그때 테슬라가 7%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그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나 요걸 안 좋게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바이오로 민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보면 이제 아침에 미국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미국이 초반에는 약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우리 시장 딱 시작할 때 그때 맞춰서 강하게 뽑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미국이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때 반도체는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때 2차 전지도 안 올랐단 말이에요. 얼마 안 올랐어요. 그때 이제 반도체가 바이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 오늘이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이제 반도체주가 여전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그랬을 때 과연 이 바이오주들이 이걸 견뎌낼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견뎌낼 수 있냐 그랬는데 유한양행이 길리어드하고 1,000억 이상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한 상한가 근처까지도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날은 알테오젠이 살렸고 지난 금요일 날은 유한양이 살렸습니다. 금요일 날 내심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불붙은 바이오 랠리가 약간 제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걸 잘 딛고 올라갔다는 거죠. 왜 그럼 맨날 바이오만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가는 쪽에 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반도체는 당분간은 와신 상담해야 되는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바이오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이꼬르 꽃이다. 이제 제가 그 투자자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이오는 오늘 보면서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의표서가 생각이 난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범부스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바이오가 올라갈 때가 되면 꼭 그 2차 전지가 제동을 걸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날은 이제 요 시입구가 떠오르는 그런 날이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이제 중요하게 그 바이오가 약간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강한 움직임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테스트하는 날이다. 근데 오늘은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이제 완숙미가 가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랠리는 시작이 됐고 지지난주에 제가 시총 사이즈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이오 계절이 돌아오게 되면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그 플랫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비만 치료제나 여러 종목들을 많이 제시해드렸고 바이오 대형주 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바이오에 의한 바이오의 장세가 될 것이다. 아니면 투자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가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제 다 지났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바이오 쪽은 어떤 쪽이 좋은 움직임이 나올까요? 자, 제2의 렉나자를 찾아라 이거죠. 자, 그 유한양행이 이제 오스코텍한테 렉나자 후보 물질을 도입을 했어요. 기술 이전을 받았고 요걸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얀센에다가 이제 팔았어요. 1조 7천억 원 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한양행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뭐냐? 다른 데에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협업을 통해서 또 이걸 기술 수출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는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한 3개 정도는 있어요. 좀 괜찮은 종목들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동아ICT 같은 경우에는 일동제약이 자회사죠. 여기하고 지분 투자를 결정하고 또 나스닥의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그런 광폭 행보를 보이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동아ICT는 유한양행처럼은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두 종목이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텐데, 이것은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목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은 그 방송이 끝나고 나면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창의하시면 됩니다. 한국경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무료고 그냥 종목을 딱 찍어드려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지금 바이오 대형주들이 움직입니다. 옐로칩도 움직여요. 이제는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만 치료제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또 한 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고비가 이제 국내 상용을 하게 됩니다. 자, 기적의 비만 치료제라고 해요.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 또 모델, 킴 카다시안, 이런 유명인들이 이걸 통해서 체중 감량을 했다. 그래서 이제 풍기 현상이 발생했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4월 달에 풀모급여를 획득했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풍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캐파를 증설하고 이제 10월부터 한국의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위고비는 이제 그렇다면 기적의 비만 치료제다, 한국에 출시했는데 과연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게 다른 이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을 자극을 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제 요게 문제인데, 일단 위고비는 어떤 이 비만 치료제냐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그 GLP-1 이 계열 치료제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이 GLP 호르몬 유사한 요게 체내에 이제 오래 머물도록 해요. 그래서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물론 이제 약간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약간 속이 메스꺼고 이런 이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체중 감량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사실 이제 이 위고비가 처음에는 당뇨병 치료제, 이제 그때는 이제 오젬픽이라고 하는데, 요게 출시가 되고 이걸 먹었더니 체중 감량도 되고, 그럼 이제 이걸로 가지고 비만 치료를 만들어 보자 해서 2021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첫 번째 위고비가 출시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국에 과연 비만 치료제 시장이 크냐? 큰 것 같아요. 저도 약간은 이제 좀 많이 먹을 때는 약간 뱃살을 걱정해야 되는 거고, 또 서구화되다 보니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1,780억 시장인데, 지금 시장의 주류를 이룬 게 뭐예요? 삭센다인데, 삭센다가 한 670원 매출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루에 한 번 투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근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투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투약 시기도 낮춰주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이제 빠르게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간이나 뇌졸중이나 치매나 이런 것들을 낮춰주고, 또 니코틴이나 알코올 이런 중독성 물질도 욕구 저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으려면 가격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게 비급여로 해가지고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삭센다는 30에서 50만 원이 한 달에. 근데 삭센다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먹다가 끊는 젊은 층에서나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요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위고비가 되느냐, 이제 이런 건데,
일단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해봤더니 7.5% 감량 효과인데 위고비는 조금 더 기간은 늘지만 15% 감량 효과란 말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여기서 위고비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또 괴물 같은 비만 치료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경쟁 약물이 마운자로인데 일라이리가 만들어요. 8월 1일 날 품목 효과 획득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주 1회 그리고 2.5%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그 제약사들이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한미약품의 경영권 문제 이슈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개념의 그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을 빼게 되면 근육도 손실이 있잖아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육량도 증가시켜줘요. 그리고 살도 빼준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저는 이제 그랬죠. 이제 10월 달에 이거 출시되니까 이쪽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는구나 해서 지난주 또 이번 주 이렇게 해서 대봉 LS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대봉 LS가 뭐 제시하자마자 지난번에도 제시해드렸고 상한가 치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대봉 LS 그 다음에 요 새내기주의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게 좋단 말이에요. 기술력이. 그래서 인벤티지 랩을 해드렸는데 첫날부터 강한 급등이 나와서 또 56%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흔히 어떤 재료가 있으면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이건데 그거보다는 빅머니가 노리는 종목을 노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엠텍까지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K 바이오주들이 기술 수출로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뭐 에이프릴 바이오나 뭐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술 수출하는데 여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하반기 M&A가 활성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기존에는 이제 M&A가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이 좋게 되죠. 방사성 의약품이 M&A 주로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난번에 제가 요 관련해서 퓨처캠이나 Y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렸죠. 근데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퓨처캠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요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그 올라가다가 약간 지금 약세 기조단의 반등은 나왔지만 그래서 테마가 강해질 수 있는데 테마는 원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여기가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중에서 대장주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 그런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하는 쪽으로 투자자들이 흘러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스윙으로 주도주나 성장주로 베팅을 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시세가 요동을 치니 그 흐름에 맞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 요거죠. 자, 알테오젠입니다. 제가 처음에 40%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돈을 벌려면 시세가 크게 폭발을 해가지고 계좌가 불어나야 되는데 다들 중간에 판단 이야기죠. 저는 지금 알테오젠을 끌고 810%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자, 알테오젠이 이틀 동안에 목요일, 금요일 날 14% 올랐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수익률이 700%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틀 동안에 14% 올랐는데 실제로는 10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알테오젠이 14% 올랐지만 바닥에서부터 사서 끌고 갔다면 이틀 동안의 수익률이 109%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죠.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복리 효과죠.
우리가 1,000원을 가지고 1,000원짜리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면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에서 그다음 상한가를 한번 치면 1,600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1,760이죠. 왜냐하면 1,300만 원의 상한가니까. 자, 그렇듯이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면 스윙으로 베팅해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날 뭐 20%, 10% 이상 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 종목만 공략을 하자. 그래서 투자금이 적어도 좋고 물려 있어도 좋다. 1,000만 원으로 5%만 내면 한 달이면 더블 시세라는 이야기죠. 첫째 달, 둘째 달은 그대로 투여를 하고 셋째 달부터 4천만 원 정도 투여를 하면 5%만 해도 수익금이 4천입니다. 그럼 돈 1,000만 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 3천만 원 정도로 가지고 알테오진이나 이런 종목을 베팅을 하자는 이야기죠. 제가 이 방법을 구사하고 있고 이걸로 좋은 결과를 마련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이제 이걸로 했는데, 자, 9월 달에 이제 리얼하게 이제 수익률인데 이런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윙을 4종목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알테오젠, HLB는 이제 팔았고 3천당 새롭게 베팅해 드리는 것도 벌써 뭐 많게는 100%, 70%, 50%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만에 50%, 40%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지난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추석 연휴 때 이제 방송에 참여를 못했지만 일단 비만 치료제다. 그래서 정비율 초기에 있는 대봉에서 했더니 당일날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정비율 초기에 있죠. 정비율 초기 5일선 위에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아침에 매수해요.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 매수해. 급등이 나와. 상한가 치면 홀딩. 그 다음 내면 좀 팔아줘. 이런 식으로. 자, 인벤티지 랩은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 날 했다는 이야기죠. 요날 이제 공략을 했는데 아침에 눌림목에서 사요. 마이너스 구간에서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 했더니 당일날 급등이 나오고 추가 슈팅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56%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죠. 자, 급등이 나오면 한 4일 올라가면 고점에서 좀 매도를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좀 드렸는데 25,000원부터는 좀 차익 실현하시죠. 근데 문자를 보내드린 근거는 뺐습니다. 방송에서 요즘 자본시장법 때문에 문자 보낸 내용은 뺐는데 하여튼 여기 고점에서 팔아드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날은 또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을 해서 또 어제 또 차익 실현 문자도 좀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것도 한 47%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D&D 파마텍 그리고 요날 이제 같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그때 이제 이런 종목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9시 3분, 6분, 7분 이렇게 매수를 하면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오죠. 뭐 넥스트 바이오는 일봉이 안 보이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상승 초기 항상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선이에서 몸통을 줄인 날 공략했더니 단기적으로 한 20% 올라가고 어떻게 매수하느냐? 아침에 매수해요. 그냥 9시 3분, 6분, 7분 쉽죠. 근데 슈팅이 나와. 그러면 슈팅이 나오면 좀 팔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자를 다 보내드리는데 해리스가 좋아진다 그러면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SDN 그리고 또 엑셀 세라피틱스 이런 건 이제 13일 날 해드려서 한 20%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매수는 아침에요. 이제 요건 좀 빨리 움직였는데 아침에 매수해요. 그러면 다 매수 못해서 그럼 매수한 것만 홀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일날 거의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현대약품도 해드리고 중요한 건 이제 리포트 종목이긴 하지만 스윙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유한양행을 해드려서 지금 86% 종가 기준으로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바이넥스 또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는 164%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잊지 말자 625. 정비율 초입에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공략한다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등주들이나 시세가 크게 분출되는 종목이 많다는 거죠. 리가켄바이오 수익 개념으로 끌고 가시라.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1,400% 올라가는 실리콘도 이런 종목도 생긴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이 안 좋은 종목을 자꾸 홀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좋은 건 버려야죠. 당신 좋아 한번 사귀어보자 했는데 싫어 그러면 버려야죠. 그리고 나에게 눈길을 주는 미소를 주는 여인에게 대시를 해야죠. 자, 이렇듯이 투자자분들이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지금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폭락장에도 매일 수익을 챙기고 크게 수익을 챙기더라.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시고 어떤 반도체나 이런 거 빠져서 좀 좋은 시기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고 바이오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종목에 관한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